발전하는 강원도는 민생에서 시작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의 주인공 강원도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인사드립니다. 강원도 내 대학교가 15개가 있는데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일자리가 없다 그러고 그 다음에 기업은 사람을 못 구한다는 이 미스매칭 문제를 극복하는 게 가장 핵심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을 살려야 지방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의 대학도시법, 대학교 내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 산업집적화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길을 나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장 우수 사례로는 원주의 한라대학교가 미래 자동차와 관련해서 한라대학교가 국가 예산을 받아서 먼저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강원대학교나 다른 대학도 이렇게 대학 도시를 혁신의 근거지로, 혁신 경제의 근거지로 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회 대전환을 위해서는 약 100만 명의 디지털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걸 위해서는 우리의 대학도 근본적으로 함께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학에 주목하게 된 것은 대학교가 갖고 있는 부지의 땅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원대학교가 갖고 있는 땅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갖고 있는 땅도 많고, 그래서 이 대학교가 갖고 있는 땅에 아파트형 공장이나 기업이 들어오게 했을 때 훨씬 더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저희 첫 번째 주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강원도가 우리가 부울경 메가시티나 다른 쪽의 메가시티 전략으로 나간다면 저희는 한편으로 허영위원이 주장하는 특별자치도의 전략을 한편으로 가져가고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얼마나 철도로 빠른 시일 내에 연결되는 이 철도망을 연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량리 망우 구간이 가장 정체가 심합니다. 이 구간을 통해서 춘천도 와야 되고 원주도 와야 되고 이 부산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청량리 망우 구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두 번째 더 나아가서 용산역부터 청량리까지 구간을 해결하는 거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용문 홍천도 중요하지만은 수서하고 어떻게 강남하고 강원도하고 연결하느냐가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에 수서 광주가 KTX 복선화가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광주하고 양평을 연결해서 용문 홍천으로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광주에서 여주까지 와서 용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지 강남과 연결하는 철도망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이번에 목포에서 원주를 지나가지고 강릉까지 가는 강호축의 철도가 결정이 났습니다. KTX로 2시간 40분입니다. 이것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됐을 때 원주하고 춘천도 자동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도권과 더불어 살아가지만 특별자치도의 자기 모습을 갖는 이 철도망을 만드는 것이 민생 경제에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국회의원과 도지사를 하면서 보니까 기업을 유치한다고 해도 뭔가 빠른 시일 내에 땅을 제공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인허가가 복잡하게 걸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것이 강원도에 있다가 군부대가 유휴지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부대가 떠난 자리에 유후부지 자리에 저희가 혁신기업도시를 추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에 있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있는데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결합된 형태의 혁신기업도시를 추진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떠나간 군부대 자리가 다시 민생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해당 부지는 나눠준 자료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철도와 관련해서 허영애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시고 군부대 우리 유후부지를 혁신기업도시로 만드는 부분에서 우리 김병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의 경춘선 라인, 경춘선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량리의 굉장히 밀집도가 높은 그 구간들을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용산에서 청량리 구간들을 지금 지상으로 느리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뭐 지하화한다든지 해가지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GTX B 노선이라고 지금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를 거쳐가지고 마석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선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83km 구간 중에서 40km 정도를 청량리에서 마석까지 경춘선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을 경춘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청량리에 GTX B 노선에 철도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청량리가 이미 그 철도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석까지 연결해서 마석에 그 철도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한 40km에서 43km 구간을 기존 경춘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광역철도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뭐 서울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쪽 뭐 강남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반경 40km 정도의 구간만 광역철도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광역철도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앞으로 철도가 고속화되기 때문에 전국이 철도로 2시간 내 생활권으로 촘촘하게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핵심 목표는 그런 서울 수도권과 그 광역 단위의 도시 간의 미싱 링크, 그 끊어진 연결을 연결하는 것을 국가철도망 계획의 핵심적인 선정 지표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걸 하는 이유는 광역 단위의 메가시티로 연결되고 또 수도권을 이런 촘촘한 철도망을 통해 가지고 그 분산시켜야 되는 그런 당연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것처럼 수요가 있어야 철도를 넣을 수가 있다. 수요가 있어야 고속도로를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 이것을 이번 4차 철도망 계획에 완전한 전환을 이뤄낸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급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한다. 철도를 놓으면은 그 철도 놓는 구간에 수요가 발생을 하고 인구가 분산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완전한 역발상으로 이번 4차 국토철도망 계획의 노선을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젠 광역철도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고 연결된 철도 노선은 광역철도가 얼마든지 그 철도 운행상의 합리화와 현대화를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철도가 다닐 수 있게끔 철도 운영의 현대화를 이끌어내자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거리 개념으로 하지 말고 이제는 고속화되어서 얼마든지 2시간 내에 모든 전국을 다닐 수 있으니까 이런 연결을 통해서 그 시간 개념으로 이런 철도 운행의 합리성을 높여나가자 이런 차원에 있어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수서에서 이 경춘철도를 이용해서 동서고속철도하고 연결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쪽 서의 끝에서 동의 끝까지 완전한 동서횡단철도가 만들어지는 그 개념이 GTX B 노선의 연장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이 말씀하신 것 같이 수서 광주와 용문 홍천을 연결하는 그래서 강남권을 분산하고 그 강북권은 GTX B 노선의 연장을 통해 가지고 완벽한 동서횡단철도를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묶일 수 없는 지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와 함께 수도권과 연결되는 광역경제권을 만들어야지만 우리 강원도는 미래와 그 다음에 지역균형 발전의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철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항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지금 이제 인천공항은 저쪽 서해의 중요한 포스트로 국가 걱정공항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양양공항과 원주공항은 제가 봐서는 지금 김포공항의 위상들이 굉장히 협소해지고 있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남북 평화가 정착된다고 한다면 지금 동해상으로 비행기가 자주 못 뜨는 이유는 북쪽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자꾸 쏴서
이런 불안정성 때문에 항공 노선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평화가 절대적으로 종전선언을 통해서 고착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양양공항과 원조공항은 중요한 동해안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의 플랫폼 공항으로 충분히 거점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철도 연결과 동해안 시대를 대비한 겁전공항으로서의 양양공항과 원조공항의 육성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플랜을 마련하고 여기에 기반해서 강원도 민생 경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유유지에다가 혁신기업 도시를 만들면은 기업 유치도 쉽고 또 거기가 도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법으로 제정하면은 사업을 빨리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를 내서 전국에 조사를 해보니까 군 유유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죠. 강원도뿐만 아니라 공군 비행기장이 이전 예정인 지역도 있고 그런 여러 전국 방방곡곡의 군 유유지를 혁신기업 도시로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이 추진해온 지역 균형 발전에도 아주 도움이 되겠다라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산자부, 국방부, 산자위, 국방위 또 관련 기관 또 국방위 위원장, 산자위 위원장이 모여서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떤 법을 개정을 해야 영감법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토의한 결과 충분히 이것은 좋은 아이디어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강재 의원님을 중심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군 유유지 혁신기업 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되면은 제가 봤을 때 강원도에서 군 유유지가 사실 어느 도보다도 많습니다. 원주에도 있고 춘천 일대에도 있고 전방 지역에도 있죠. 그래서 아마 강원도가 가장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법이다라고 해서 저도 이 법은 전반적으로 군 유유지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현재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좀 더 행복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강원도가 하나의 역사를 쓰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민이 좀 각별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많은 돈의 뉴스와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